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인문대 서소문학과 이보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많이 와주셔서 오늘 지금 인문학 연구 원장님이 와 계신데 아주 흡족하게 청중 여러분을 이제 보고 계신데 사실 이 기획은 이제 인문학 연구원에서 그동안 고전 위주로 주로 발표회나 이런 걸 해오다가 이번에 좀 우리가 좀 장르를 넓혀보자 뭐 그런 취지에서 이제 영화 쪽으로 좀 하시는 그런 교수님들이 많거든요. 인문대에 또 사회대에 많으셔가지고 이제 그런 분들을 모시고 이제 영화에 대해서 좀 발표하고 얘기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자 뭐 그런 의도로 기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뭐 대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는 것처럼 이게 뭐 딱딱한 논문 발표가 아니기 때문에 같이 편하게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즐거운 자리가 아닐까 하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도 즐겁고 기대가 됩니다. 먼저 김홍주 선생님 모시고 미래의 악마적 힘, 구로사와 아키라와 벨라타리의 종말론이라는 발표를 들으시고 그 이후에 신영철 선생님께서 재난 이후의 존재론, 하마구치 류스케의 아사코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사회학과의 김홍중이라고 합니다. 인문대에서 이렇게 영화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시는데 저를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굉장히 진짜 너무 감사하고 또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사회대에서는 텍스트를 있는 그대로 다루는, 그걸 있는 그대로 보는 훈련을 잘 많이 안 합니다. 가면 갈수록 더 안 합니다. 이제 그걸 둘러싼 다른 것들을 더 많이 보거나,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사회대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는 게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고요. 그전에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갈수록 약간 좀 그런 이렇게 분화라고 할까요? 이런 게 생겨서, 꽤나 외로워하던 차에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오늘 아주 즐겁게 왔습니다. 오늘 짧지만 발표할 내용은 지금 이제 저 책에 제가 편집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무슨 리뷰 책이거든요. 그래서 책의 9호에 실은 글을 거의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냥 빨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하게 될 어떻게 저렇게 쓰게 됐냐면, 사실 저기 제가 매호는 아니고 한 1년에 한 2차례 정도 영화 평을 쓰거든요. 근데 이제 영화를 전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좀 자유롭게 씁니다. 영화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적인 매체죠, 진짜로. 그냥 1시간 반 정도 보고 누구나 얘기할 수 있으니까 사실 제가 생각할 때 20세기가 발명한 가장 민주적인 매체이자 텍스트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자유롭게 하는데, 우연히 저 두 영화가 지난 겨울에 제가 눈여겨보면서 많은 느낌을 받았던 영화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 둘을 가지고 고민하던 내용을 이렇게 썼습니다. 내용은 오늘 저 정도 흐름으로 이제 갈 것 같고요. 하나는 20세기 중반에 나왔고 하나는 21세기 초반에 나왔는데, 저 두 시기가 공교롭게도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우리가 이제 인류세라고 부르는 지질학적 시간의 변동이 일어났다고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고 있는 20세기 중반입니다. 그러니까 20세기 중반부터 우리는 사실 근대를 살았다기보다는 더 광범위하게 얘기하자면 인류세를 살아온 것이 되었습니다. 그걸 알게 된 게 21세기 초반입니다. 그러니까 한 50년간 굉장히 다른 시간 감각을 스스로에게 부여하면서 여러 지구상의 인간들이 살아왔지만 21세기의 관점에서 보면 새로 시작된 지질학적 시간을 살아온 것이 돼버린 거죠. 불어에서 말하는 전미래와 좀 다른 의미의 이상한 과거 시제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시작은 역시 이제 이제 사회학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만,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텍스트를 다룰 때
그것을 단순한 해석의 대상이나 그 텍스트 너머 혹은 텍스트의 어떤 밑에 있으리라 예상되는 의미의 층을 찾아나가는 방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것 같다라는 그 층에 머물러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프랑스에서 제일 먼저 말한 사람은 푸코입니다. 그러니까 푸코가 언표라는 말을 했을 때 정신분석학이나 막스주의적인 혹은 사회학적인 접근으로 텍스트를 보면 안 되고 텍스트는 말해진 것 그 수준 안에서 일어나는 분산의 공간이다라는 그 옆에 물론 롤랑 바르트도 있었습니다만 이제 그 생각을 더 끌고 가는 들레즈의 기호학은 인간의 기호뿐 아닌 그러니까 우리 언어뿐 아닌 랑그뿐 아닌 새들의 소리나 저런 이미지까지를 폭넓은 의미의 기호로 생각해서 접근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큰일 나겠네요. 잘못하면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뭔가에 미쳐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 작가라는 존재들인데 그게 이제 이념이라고 부르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구로사와 아키라 얘기를 이제 합니다. 근데 이제 아키라 제가 뭐 영화 전공한 사람 아닌데요. 55년에 되게 이상한 영화를 하나 만들어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되게 현실적인, 되게 리얼한 작품도 많이 만들고 일본 전통 작품을 셰익스피어나 도스토옙스키적으로 이제 본 작품 많이 만드는데 55년에 저 작품 되게 이상해요. 이제 시작할 때 크레딧이 저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발전을 벌써 시작했어요. 55년에 전쟁이 끝났죠. 사실 전 세계가 다 그랬습니다. 현대 영화는 바로 저 시기에 나오거든요. 45년부터 55년까지 이탈리아에서 이미 나왔고요. 그러니까 폐허가 된 배경이 없으면 현대 영화가 안 나오는데 이상한 공간들 같은 거 시간 이미지라고 들려져 부르는.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저렇게 시작을 해요. 막 사람들이 복잡거리면서 희망에 넘쳐 있어요. 실제로는 인류세가 시작됐는데 저 때. 근데 이제 이 재밌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저분 많이 보셨잖아요. 구로사 영화에서 그 되게 이제 지적이고 덕이 있는 그런 인물로 주로 나오는 분인데 치과 의사고 지금 저 영화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인물을 관찰하면서 마음의 변화를 느끼는 사람이에요. 근데 가정법원에 호출이 돼요. 가봤더니 저 유명한 저분이 지금 저기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그 얼굴 표정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기 생각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굉장히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말도 안 되는 정신병자 같은 느낌을 주는 사람이고 저분은 지금 저 주변에 자기 부인과 가족들에 둘러싸여서 한정치산자로 신고가 돼서 자기가 한정치산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언변을 펼치고 있어요. 아무도 이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근데 이제 그 하라다를 비롯한 사람들이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또 독자도 우리 관객도 판단을 하고요. 저 사람 망상은 뭐냐면 이제 시간적으로 보면 납득이 가는 건 트라우마인데요. 원폭에 대한 망상입니다. 원폭과 수소폭탄이 저게 끝나지 않았고 곧 종말이 온다고 생각하는 동아시아에서 나타난 굉장히 거의 동아시아는 종말론자는 없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종말론자예요. 끝났다고 생각해요. 아간벤의 그 남겨진 시간 같은 데 나오는 되게 그 기독교적인 시간 감수성 같은 게 저 사람한테 나타나요. 뭐 구로사와 아키라가 유럽의 그 텍스트들을 많이 참조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저건 일본 고유의 체험이자 굉장한 현실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감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분이 저 형상이 저 캐릭터가 20세기 시네마가 창조한 최초의 인류세 인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류세 인간이란 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발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미쳤다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망상 속의 인간이에요. 이게 이제 정신분석은 환상을 중시하지만 들레즈 기호학에서는 망상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무의식은 뭔가를 반영하는 극장이 아니라 생산을 하는 공장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을 만들어내요. 특히 피해자들이 망상을 많이 하잖아요. 피해자의 망상을 우습게 여기면 그 사람들의 망상 속에 들어있는 미래적 진리의 함량을 다 놓쳐요. 한 20, 30년 전에는
안기부가 자기를 도청하고 있다고 망상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 서울대에도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고문을 당했던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아무나 붙잡고 내 귀에 도청장치가 있고 니네가 지금 다 그 망상이 사실 지금 20, 30년 지나니까 구글에 의해서 페이스북에 의해서 사실 실현됐잖아요. 그러니까 망상은 환상과 다르게 리얼한 가치를 갖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종류의 언술입니다. 그래서 그런 망상, 특히 세상이 망했다고 하는 망상은 되게 많은 경우 망상에 불과하지만 이제 저렇게 이제 거장에 의해서 형상화된 망상은 우리를 섬뜩하게 만드는 50년 동안 거의 대부분의 인간들이 자신이 누구이고 어느 시대를 사는지를 모르지만 미친 인간들이 일부가 그 진실을 말해왔었다는 어떤 그 이상한 종류의 뒤늦은 그런 그 인사이트를 주기 위해서 만든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자식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드셔서 정말 정신이 오락가락 하신다고 생각하기 마련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로까지 하냐면 다 데리고 브라질로 이주를 하려고 합니다. 저렇게 밑에 이제 옆에 도스토옙스키 이렇게 쓴 것은요, 다름이 아니고 되게 이제 구로사와 영화가 저 위에 두 그 작가의 그 이념을 아까 얘기한 그 미치게 만드는 그 사람을 계속 그 질문만을 가지고 가게 만드는 어떤 질문을 저기서부터 가져오는데 이 영화는 거의 제가 볼 때는 독특하게 카프카적인 이념을 갖고 있는 영화예요. 그러니까 카프카에게 제일 중요한 질문은 진실이 어디 있고 이런 게 아니고요. 어디가 탈출구냐는 거예요. 지금 여기 불나면 어디가 탈출구, 도망가야 돼요, 글로. 그러니까 사실 뭐랄까요? 엄청 동물적이죠. 그러니까 사실 동물이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자기하고 힘이 맞으면 싸우고 이제 힘이 약하면 도망가는 건데 모든 동물은 다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망각하고 있죠. 우리 동물이라는 사실을. 근데 어쨌든 카프카는 그걸 다시 환기시킨 거예요. 세상에는 출구를 찾는 자와 그걸 막는 자가 있다. 바로 그 지점에서 20세기 중후반 이후 사회과학이 탐구에 들어갈 모든 주제들을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선취를 한 것 같이도 느껴집니다. 지금 저 사람 탈출구를 찾고 있어요. 원폭이라고 하는 것이 절멸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둘러싸고 있는 세상에 굉장히 갑갑해하고 있고 마치 우리가 미세먼지나 이제 조금 있으면 40도까지 아마 올라가겠죠, 여름에. 40도 바깥으로 가지 못한다는 생각에 폐소공포를 느끼듯이 지구 안에 있는 한 우리 이제 못 넘어가겠죠. 그리고 그건 계속 가속화되겠죠. 한 10년 전보다 더 빨라졌다고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 파국적 상황은 더 빨리 온다고 자연과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어떻게 하냐면 불을 질러버려요, 공장에. 이제 공장 다 타면 나 따라가겠지 해서. 근데 그 옆에 이제 노동자들이 당신들 가족만 가면 어떡하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무너집니다. 근데 내 가족만 생각했구나 하고 미쳐요. 이게 이제 생각한다는 것이 뭐냐는 건데요. 제 생각에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이나 무슨 뭐 데카르트나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 생각 고상한 그거는 사실은 이제 들레즈를 빌려 얘기하면 이제 가상입니다.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대학은 생각 안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처럼 보여요. 진짜 생각한다는 거는 한 방 맞은 사람만 생각하는 거예요. 출구를 찾는 사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쥐들도 하고요. 저 관악산에 있는 수많은 생명체들이 다 하고 있어요. 햇빛 쪽으로 이제 틀어가려고 생각하고 있고, 코지토가 모두에게 다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라이프니츠 같죠. 모나드라는 것이 그런 거니까. 그래서 들레즈 뭐라고 하냐면, 생각은 생각하도록 강제하는 그 폭력성 속에서 나오는 거지, 인간이 본성적으로 갖고 있는 그건 계산 능력이겠죠. 우리, 그 생각을 안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산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진짜 출구하고 무관한 생각들 속으로 이제 빠져드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저 사람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저 양반은. 그래서 이제 무너져 버립니다. 근데 이 무너짐이 저한테 누구를 생각하게 했냐면, 사실은 니체를 생각하게 했어요. 잘 아시겠지만 니체가 1898
89년인데 잘못 썼네요. 1890년에 이제 실성을 해요. 그래서 10년간 이 주변 사람 알아보지를 못한 채로 이렇게 멍하니 이렇게 치매 상태로 있다가 죽어요. 사실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니체가 이렇게 열심히 살다가 글 막 쓰고 이제 어떻게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마지막 10년 침묵했어요. 아무 말도 못했고, 근데 어떻게 해서 그게 촉발이 됐냐면 그 되게 그 극적인 일화가 있는데, 그 벨라타르가 토리노의 말에서 앞에서 이 하는 그 저기가 그게 이제 저 내레이션이에요. 88년부터 좀 이상했어요, 사람이. 막 친구들한테 편지 쓰고 이렇게 한 거 보면 좀 사람이 이제 미쳤거든요. 지금 보면 인간 바깥으로 나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대 철학 바깥으로 나가고 있었는데, 뭐 이상한 개념들을 쓰면 영겁회귀 이런 개념들을 막 쓰면서, 그런데 그때 89년에 1월 달에 토리노에 간 지 몇 달이 됐는데, 그때 그 전해에 한 5개 정도 책을 쓰고 외출을 나갔는데, 그 마부가 이렇게 말을 안 들으니까 이 새끼 하다가 이제 막 때린 거죠. 마부가. 그리고 계속 때린 거죠. 그래서 그때 그걸 보고 니체가 이제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막 울었어요. 때리지 말라고. 때리지 말라고. 그리고 막 끊었고 울고, 약간 실성된 상태로 집에 가서 그냥 이틀 동안 꼬박 누워 있다가 친구가 이제 왔는데 보니까 제정신이 아니어서 2차례 병원 옮기고 해서, 저 말은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제 마지막 말이 이제 어머니 전 바보였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요. 근데 저 일화가 사실 저한테는 되게 뭐랄까, 이제 또 다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진짜 생각해야 되는 거는 저 일화가 뭐냐 이런 거 같은 거는 같거든요, 제 생각엔. 저는 저 일화가를 되게 나이브하게 해석하면 니체가 그동안 쓴 모든 책을 다 부정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왜냐하면 니체 아시잖아요. 그 동물들의 군집 본능 이런 거 엄청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동정심 이런 거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게다가 초인이라고 하는 인간이 초극되고 넘어가는 단계를 생각했던 존재이고, 특히 여성이나 사회주의자나 장애인이나 이런 생명력이 약화된 존재들에 대한 정말 지금 같으면 거의 붙잡혀 갈 수도 있는 그런 망언들을 곳곳에 쏟아낸, 물론 그 뒤에 철학적 배경이 있긴 합니다만, 그걸 감안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감수성으로 못 받아들이는 게 너무 많아요. 저는 그게 고민이었어요, 항상. 잘 해석해 줄 수 있죠. 잘 해석해 줄 수 있지만, 그 해석을 하고 나면 저한테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니체는 굉장히 머리가 좋은 고등학교 2학년 소년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머리가 엄청 좋고 다 읽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같아요, 뭔가. 그거를 저 일화가 저한테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줬어요. 니체는 저 순간 이후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토록 경멸하던 약한 것, 노예한테 무너지고, 그리고 그걸 끌어안으면서 자기가 머리로는 그렇게 말을 했지만 존재로 그처럼 돼버려요. 비인간이 돼버려요. 식물인간이 말하자면. 그리고 10년을 견뎌내고 죽었어요. 저는 저 일화가 없었다면, 저 10년의 침묵이 없었다면 저는 니체를 파시즘이나 나치즘과 연결시키는 것을 100% 방어할 수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니체의 저 일화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그의 저작을 읽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나이브한 그 해석인데요. 그 벨라타르라는 분은 이제 굉장히 유명한 이제 헝가리의 그 거장인데, 헝가리 영화가 굉장히 강해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데 사실 굉장히 훌륭한 작품, 감독들이 많은데요. 저분이 이제 소설가를 만나면서 앞에 되게 사회학적인 작품들 많이 써요. 이제 사회 고발적이거나 막 이런 거 많이 하다가 파멸부터 이 크로즈너 호르커의 라슬로라고 하는 그 묵시 문학의 대가라고 사실 불리는 되게 읽기 어려운 그런 번역이 한 3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읽어봤는데 아주 뭐 영화하고 거의 굉장히 비슷하고요. 저 작품부터 이제 변하는데, 그거를 이제 쭉 하다, 사탄 탱고가 유명하잖아요. 한 7시간 반 정도인가? 뭐 굉장히 긴 영화인데요.
그리고 마지막 2011년인데 저 마지막 영화가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니체 일화로. 그러니까 또 어떤 종류의 인간이 중심이 돼서 보던 세계, 근대, 그리고 니체가 그렇게 얘기했던 그 몰락해야 하는 인간, 그리고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그 인간 너머의 다른 존재들, 그게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제 과학자들은 혹은 테크니션들은 그거를 자꾸 이제 우리 뭐 뇌에다가 뭘 업로드해서 지금 챗 GPT인가요? 이런 그런 증강된 인간으로 상상하지만 실제로 반대의 가능성이 높죠. 니체가 말한 초인은 사실은 기후변화 때문에 망가져가면서 생존해갈 되게 헐벗어가고 고통을 받을 인간일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리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다른 무언가를 꿈꿀 수 있다면 그런 사람들일 거예요, 아마. 그리고 그거는 사실 너무 팩추얼하게 우리에게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인문학이나 사회과학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자연과학 수준에서 나오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21세기에는 그 임팩트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저 영화는 저 1화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가는 거예요, 저렇게. 이 사람이 그 때렸던 사람이라고 이제 상상을 하자는 거죠. 지금 저 사람은 누구냐? 이러고 이제 가는 거예요. 말 타고 가봤더니 딸이 있어요. 여기 사탄 탱고의 그 고양이 독살시킨 어린아이로 나오는 여자아이인데요. 저분이 이렇게 살아요. 그냥 살아요. 정말로 밥은 뭐냐면 저 감자 한 알인데 온몸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했었냐면 그냥 감자를 이렇게 살해하듯이 먹어요. 이렇게 팍 해서 이렇게 짐승 껍데기를 벗기듯이 막 해서 껍질건 막 먹어요. 그러니까 먹는다는 것에 모든 문화적인 그 함축이 다 벗겨져 나간 저 베어한 라이프예요. 베어 라이프.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렇게 계속 반복돼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옆 동네에서 저런 사람이 술 달라고 찾아오기도 해요. 그런 일화도 있어요. 이제 와서 되게 니체적인 되게 패시미즘을 얘기하는 거죠. 정말로는 다 끝났고 그거는 사실은 뭐 다른 데 돌릴 것이 아니고 인간 본성이다. 파괴한다는 것은. 이러면서 이제 되게 어두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쫓가요. 아예 됐다 하고 이제 들어가 하고 쫓고 나서 또 말 데리고 일을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말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 전날은 맨날 집에서 울던 곤충이 안 울기 시작해요.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맨날 있던 것들이, 연관성들이 하나씩 사라져요. 인간 존재와 연관돼 있던 것들이. 그리고 이제 저 우물이 있는데요. 우물에 물 길러 가다가 이제 저 재밌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죠. 집시들이 나타나는 거죠. 종말이 왔는데 뭐 다 사라지고 다 황폐한데 즐겁게 웃고 떠들면서 술 마시고 또 즐거운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우울하지 않고 그러면서 책을 한 권 건네주는데 그 책의 내용에 이제 되게 묵시록이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끼를 들고 가서 쫓아요. 저 집시들을. 이제 헝가리의 집시라고 하면 얼마나 사회적으로 그 뭐라고 할까 낙인 찍힌 존재들인지 알겠죠. 저들은 그냥 버텨나가요. 제 생각에는 오히려 이 감독이 세상이 멸망해 갈 때 보여줄 수 있는 몇 가지의 그 태도들을 저렇게 이제 보여준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물도 말라붙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순한 헐리우드 이런 데서 만든 종말 영화가 좀 다른 게 원소들이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되게 우주론적인 종말 같은 거를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꺼져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시몬 베이유 같은 사람이 얘기한 디크리에이션 같은 거예요. 크리에이션 한 것을 그대로 걷어가는데 파괴가 아니라 잠재적인 기관 없는 신체로 만드는 거예요. 세계를. 말하자면. 그래서 도주도 못해요. 도망치려고 했는데 갈 데가 없어요. 자기 집에 저렇게 갇혀서 얼굴도 상실한 채 저렇게 있는 게 나오고 이제 불도 꺼져요. 다. 빛도 꺼지고 그래서 근데 이제 아버지는 마지막 날까지 야 얘야 먹어라. 먹어야 한다. 근데 말은 이미 안 먹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저 아버지는 끝까지 먹자고 하고 그리고 또 익히지도 못한 감자를 이렇게 손으로 파서 먹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많은 평론가들이 이 얘기를 했듯이 사실 창조 반대 방향으로 가는 소멸을 그린 건데요. 끔찍한 것은 그 소멸이 되게 일상적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간에게 주어졌던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조건들이 가이아를 이루는, 그죠? 가이아를 이루는 조건들이 하나씩 다 사라지는 거예요. 벌레, 곤충, 동물, 그리고 이제 훨씬 인간보다 윤리적이에요. 안 먹어요. 안 먹고 거부하고 그냥 자폭하는 거죠. 자멸. 그리고 이제 미래의 인민, 뭔지 모르지만 이상한 존재들이 사람들이 떠돌아다니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그리고 저거를 마지막으로 니체처럼 감독도 영화를 더 안 찍었어요.
뭐 진짜 완전히 이제 끝을 내고 그리고 아직까지 안 찍고 있습니다. 같은 해에 멜랑콜리아라는 작품하고 그다음에 아벨 페라라의 저 4.44 4시 44분이라는 작품이 나왔어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런 작품들을 같이 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냥 한순간에 다 망하는 거예요. 얼마나 멸종 판타지, 종말 판타지를 그려내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엄청 평등해요. 한 번에 다 가니까. 다 가요. 남녀노소 막 한 번에 꽉 끝나요. 깔끔하고 순간적이죠. 근데 아마 저렇게 오지 않겠죠. 한 100여 년 정도 지속되는 이제 인류세 파국이 계속 진행된다면 앞으로 그럼 이제 약한 곳부터 무너져 나갈 것이고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방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희망을 상실한 자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광범위하게 지구 위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어쩌면 기후에 의해서 뭐 타 죽거나 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과정일 수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20세기 발전주의가 21세기 파국주의로 전환되는 것이 불가피한데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봤던 그 동아시아의 인류세 최초 인간이 미친 존재로서 무언가를 봤다면 그게 뭔지 모른 채로 21세기에 인류세의 끝을 사는 것으로 그려진 저 인간들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사라집니다. 그냥 암울하죠, 사실은. 그리고 저렇게 판타지도 그려주지 않아요. 그냥 한 번에 깔끔히 죽는 것도 아니고요. 고통스럽게 하나씩 상실해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여겼던 것들의 무상한 가치들을 이게 공짜가 아니었다는 걸 하나씩 느껴가면서 한꺼풀씩 사라져갈 거라는 굉장히 잔인한 어떻게 보면 그러나 현실적인 그런 영화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저런 영화들은 무슨 해석을 하기 이전에 너무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그냥 마지막으로 해봤습니다. 인류세 바깥으로 헤러웨이가 얘기하듯이 인류세를 단축시키는 게 우리 시대의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얼마나 오래 갈 것인지를 줄여야 됩니다. 이게. 근데 이 줄이기 위해서는 가령 코로나 첫 해에 어떤 선생님 말씀하시기에 탄소 배출량이 7% 줄었답니다. 첫 해에. 그리고 두 번째 해부터는 다시 원상복귀 됐는데요. 7% 준 거 가지고는 지금 현재 탄소 배출량을 우리가 안전한 곳으로 가는데 턱없이 부족한. 그러니까 돌려 말하면 코로나 첫 해처럼 살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다 셧다운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다 셧다운 해야 뭔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건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되게 암울하죠. 라뚜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70억 인구가 인류세 바깥으로 모두 재생산해서 살아나가지 않을 거예요. 이제 애를 안 낳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생존의 바깥도 되게 좁을 거고 아마도 살아남는다면 소수가 오랫동안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남는 것 같은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살아남게 될 미래의 어느 시점에 살아남게 될 사람들이 지금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라면 그게 절망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우리와 달라진 니체가 짜라투스트라에서 그토록 기다렸던 잘나서 초인이 아니라 뭔가 큰 상처를 얻어서 그 상처를 가지고 다른 문명을 만들어 낸다는 의미에서의 인간 너머의 다른 존재, 포스트 휴먼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살아남지 않고 또 우리랑 똑같은 존재가 살아남았다면 다른 방식으로 자본주의 비슷한 걸 또 만들고 또 차별하고 또 생산을 해내겠죠. 그 조건 하에서. 그렇다면 그것은 정말 나쁜 의미의 연거폐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그 먼 말도 안 되는 픽션 속에서라면 사실 지금 우리는 할 일이 굉장히 많다. 종말을 피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것과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종말을 살아남을 소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존재가 되어야 할 것인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정말로 엄청나게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